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송 또 뉴스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이제 5월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는데 트럼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하고 있길래 약 10만 명이라는 국가안보회의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해고시켰습니다. 물론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줬죠. 근데 왜 해고를 시켰을까? 이것은 미국 내에 있는 국내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트럼프는 자기 국내의 적들을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이제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딥스테이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전체주의자다. 세 번째는 글로벌리스트다. 그래서 그들은 무국경주의자이며 미국의 파이낸스를 컨트롤하고 있고 미국의 미디어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지를 통해서 그동안 합법적으로 이것을 execute, 즉 drain the swamp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지, 즉 Department of that the government efficiency 더지를 통해서 이제 그가 어디를 시작했죠. 어디트를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 소셜 시큐리티 프라드, 뭐 토니 밀리언이 이제는 뭐 이름을 뭐 넘버가 여러 개가 돼서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는 클레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누군가 탈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정보가 가장 우수한 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는 것이 이제 퀘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지가 조사를 한 결과 너무나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미디어를 클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지금 현재 MBC를 수했죠. $20 billion 수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유포했다. 이제 선거에 관여되었다. 이런 지금 이런 알리게이션을 갖고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태까지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고소한 게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틀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서 그는 또 NPR이라든지 PBS 이런 Public Broadcasting 혹은 뭐 민주주의를 갖다 표방하는 NPR 같은 뉴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지금 그가 지원을 이제 커팅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원을 또 자르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버드죠. 하버드는 약 31%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금 내는 사람이 돈은 내고 외국인이 와서 그 학자금에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다시 나가고 있죠. 그럼 전체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국을 dismantle 하겠다. 미국 즉 뭡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liberty, 나라의 liberty의 나라이며 자유의 나라이면서 sovereignty, 자주 독립국가이면서 또 뭡니까? 기독교 나라를 바닥부터 흔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의 전쟁은 이거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말하는 정보 요원이죠. 10만 명을 NSC 10만 명을 동시에 업무를 정지시키고 이제 나오지 말라. 이게 결국에는 해고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스트라이크예요. 엄청난 스트라이크죠. 기습작전인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지금 $3 billion 이제는 뭡니까? 보건부 DOH, 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했을 때 더블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세금을 한 번도 안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베네핏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RFK 주니어가 발견을 했는데 95%가 Sanctuary City, 그러니까는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또 발견됐냐면 $93 billion. 이거는요, 뭡니까? Department of Energy,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전기 하는 데죠. 그러니까 에너지 디파트먼트입니다. 에너지 디파트먼트 $93 billion.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ealth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미국 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게끔 허락한 그런 정부, 정권, 우리가 물론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있죠. 그들을 트럼프는 향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전쟁인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첫 번째 전쟁은 도그마 전쟁입니다. 사상의 전쟁이에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어떻게 주정부에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어디로 갔어요? 연방정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전 학교의 커리큘럼을 컨트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겪고 있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에 대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 NSC를 해고하고, 그다음에 IS 직원을 해고하고, FBI를 감축하고, CIA를 감축하면서 또 뭐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내의 전략이죠. 국외의 전략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를 우리가 탈퇴했죠? 파리스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이건 사기라 이거예요. 사기인지 아닌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건 국내외적으로 어떤 전쟁이냐? 이제 색깔론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하고 색깔론이 다르지만 이거는요 백인들의 전쟁이에요. 유로피안들의 전쟁이에요. 뭐를 놓고 황제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몰락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1차 대전에 파격적인 몰락이 있은 후에 경제적으로 2차 대전 때 놀만디에서는 군사적으로 완벽한 몰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죠? 바로 이제 로스차일드한 뱅킹 시스템을 전 세계에 뿌려서 이제 그걸 갖고 컨트롤해서 미국도 금본위주의에서 1971년에 닉슨에 의해서 금본위가 아닌 페이퍼 머니로 피앗 커런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이제 미국에는요, 1933년에 공황 직후에 공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금을 회수했습니다. FDR 때 금을 회수해갖고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재무부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어디서 한 결과 이게 1974년 이후로는 어디티가 없었는데 1981년도에 그 어디서 한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재무에 금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 Federal Reserve로 가 있다. Federal Reserve는 뭡니까? 이거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로스차일드로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1912년에 합법적으로 미국 의회에 의해서 이제 사유 재산으로 넘어갔죠. 돈 찍는 데죠. 이제 거기서 이제는 담보로 잡고 있겠다고 1981년도에 넘어갔습니다. U.S. Treasury 뭡니까? 재무부에서 개인으로 넘어갔어요. 그 금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포트 낙스에 있다. 포트 낙스는요, 이 문 자체가요 22톤짜리 쇠로 돼 있습니다. 이거 폭탄도 안 돼요. 이거 쳐부실 수가 없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어디트를 트럼프가 요구했죠. 2월 5일에 우리한테 공표했습니다. 4월 5일에 누가 공표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표했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자기네가 어디탄 사실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론 폴이 이제는 알리게이션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너가 어디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미국 경제를 놓고 벌리는 글로벌리즘과 미국과의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테리프 전쟁, 이건 중국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미국은 지금 35 trillion 달러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대한 빚이냐 하면은 상상을 우리 갚을 수가 없는 빚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갚기 위해서 우선은 테리프를 시작했습니다. 테리프를 시작해서 미국을 어떻게 해요?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뭡니까? 테리프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춰보겠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춘 다음에 지금 갚아야 될 돈에 이자를 낮춰서 빨리 페이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죠.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illions, million이 아니에요. Billion is missing. Billions.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사실 중동에 가서 trillions of D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천재적인 경제 전략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내부로는요, 타리프를 통해서 생산을 외국에서 국내로 옮기고, 이것은 무슨 전략이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대단한 국가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 1위죠. 그리고 GDP 1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기지가 700개나 있어요. 경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비를 너무 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분산시키는 분산 작전을 올해로부터 해왔다. 근데 그게 누구냐? 인사이드 잡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인필터 침입해서 미국의 돈을 외국에 뿌렸다. 국경을 열었다. 국경을 열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한테 모든 웰페어, 소셜 시큐리티 다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뭘 만들어요?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요, 아이디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독교, 사번티 미국, 1776년에 독립한 미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을 내겠다는 얘기죠. 투표권.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디올로지, 도그마. 생각을 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종자를 갖다 변형시키겠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성이 여러 개가 되었죠. 순식간에. 이거는 사실은 evolution, 진화론과도 너무 어긋나는 일입니다. 종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건 sexual orientation, 본인의 취미는 자기의 성의 경향이라고 말 수 있겠죠. 성의 경향은 바꿔질 수 있지만 성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혁명을 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이드에서 이제는 인사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작정 흘러나가는 지출의 감축. 그래서 이것을 감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은 공화당, 민주당을 합쳐서 누가 라이노인지 누가 딥스테이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전쟁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왜? 35 trillion 달러. 그 다음에 이게 이민자를 한 20 밀리언 받아들였어요. 이건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잠적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 연령이라서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생산 인구에 비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무엇을 좌우하게 됩니까? 투표권을 좌우하게 되죠. 결국은 뭐니까 경제를 통해서 미국의 기존 constitutional, 그 다음에 기독교적 미국을 이제는 약화시키고 다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majority, 투표권을 가진 자를 무엇을 했냐? 미국의 기존 constitutional을,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일하는 미들 클래스, 생산자가 아닌 다른 세력으로, 다른 부류로 대체하겠다. 이것이 딥스테이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보루인 금융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반드시 중국을 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많은 네거티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중국을 향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향한 것이냐? 유럽의 뱅킹 시스템을 향한 것입니다. 이건 화폐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1970년까지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북한보다, 대한민국보다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생산력이에요. 또 뭡니까? 소비력이에요. 근데 브릭스가 합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싹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상권이 넘어가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인구가 전 세계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남아의 시장이 필수인 것입니다. 이건 필수예요. 만약에 코리아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코리아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는 일하지 않고 정말 로지스티컬 밸류를 10번 발휘한다면, 그리고 어떤 로지스틱스를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지 또 미국이 필수로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전쟁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전쟁, 트럼프의 금융 전쟁, 이것은 트럼프가 잠정적으로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남아의 인구, 생산 인구, 소비 인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의 금융 전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트럼프의 경제 정책 그게 뭡니까? 타리프로 말미암아 한국에 오는 잠정적으로 오는 기업의 타격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고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하고 미국에도 익스펜션해서 한국에 갖고 있는 아주 특유한 제품, 특유한 상품, 특유한 기술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로지스티컬 밸류를 10분 이용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는 뭐 정치가도 많이 계시고 제가 많은 그 영향력이 있는 분도 많이 만나봤는데 제 뒤에 지도를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제 뒤에 보면은요 지도가요 유라시아가 있어요. G7은 요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4%예요, 4%. 전 세계.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러시아에 있어요. 지하자원에 있으니까 차이나, 몽골리아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카자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구가 더 있어요. 인디아, 차이나, 몽골리아, 카자흐 전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4%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타리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여기다 팔아야 돼요. 근데 브릭스가 어디 있습니까? 브릭스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여기서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하고 필리핀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배팅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한국이 현재 사고 있는 상황은 왜 지금 이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대통령도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국내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왜? 너무나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뭡니까? 러시아, 몽골리아, 차이나, 베트남, 인디아, 인도네시아에 엑셀을 해서 필수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로지스틱스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트럼프가 우리보다 먼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우리가 싫어하는 차이나, 우리가 억셉트하지 않은 러시아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으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트럼프의 금융 전쟁에 우리는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의 금융 전쟁은 미국의 서바이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로벌리스트가 다 컨트롤하는 거죠. 전체주의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뭐라고 그랬어요? 2030년까지 너희들은 소유하지 마. 그냥 다 임대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트럼프를 싫어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전략은요. 글로벌리즘과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의 컨프런테이션인 것입니다. 이 컨프런테이션이 트럼프의 승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